안녕하세요. 테크릿 꿀한지 PD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일은 남녀노소 모두가 싫어하는 집안일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지만 냄새가 나기도 하고 내가 먹고 남긴 음식물이라고는 하지만 더럽다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식물을 집안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 처리기에 대한 관심은 가지만 선뜻 구매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생물을 이용하던 방식이든 고온건조 분쇄형이든 다소 가격대가 있다는 것은 둘째치고 냄새가 나지는 않을까? 소음이 크지는 않을까? 관리가 귀찮고 어렵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저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자이 S&D에서 만든 미생물 음식물 처리기 파이널 키친을 한 달가량 사용하면서 이제는 음식물 처리기를 주변에 권해도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파이널 키친을 만든 자이 S&D의 브랜드 이야기나 음식물 처리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잘 빠진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가서 하고 이 녀석이 정말 괜찮은 녀석인지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배송된 모습을 보면 덩치가 제법 있어요. 박스 개봉 방법이 위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바깥쪽 박스를 들어 올리면 미생물이 들어있는 박스가 눈에 들어옵니다. 순서에 따라서 언박싱 후 안에 보면 설치 방법이나 사용 방법이 쉽게 설명되어 있는 설명서가 있으니까 어렵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파이널 키친을 사용하기 전 제품 설명을 봤을 때 미생물을 그냥 통 안에 부어주기만 하고 6시간이 지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긴가민가 했습니다. 보통 24시간 정도의 초기 배양 시간이 필요하고 적정량의 물을 넣어주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파이널 키친 뒤쪽에 탈취를 위한 활성탄 필터를 장착한 후 전원을 켜고 미생물이 담겨있는 종이팩을 뜯고 의심을 잠시 밀어두고 통에 막 부었습니다. 그리고 비움막대를 장착하고 뚜껑을 닫으면 사용을 위한 필요한 초기 운전 시간인 6시간이 표시되어 준비 과정이 정말 간단합니다. 6시간이 지난 후 뚜껑을 열어서 미생물을 뒤적거려 보면 처음 넣었을 때 모습이랑 딱히 달라지지 않아서 정말 음식물 쓰레기를 잘 분해할까라는 걱정을 하면서 냉장고에 있다는 것을 까먹어서 못 먹게 된 명태전을 가장 먼저 투하했어요. 다음날 15시간 정도가 지난 후 열어서 기본 구성품으로 포함된 작은 삽으로 열심히 뒤적거려 보니까 명태전의 흔적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눈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잘 분해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는 2주 동안 이런저런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하는 대로 넣고 생각나는 대로 시간이 지난 후에 확인을 했어요. 손질후 남은 양배추 꼭다리를 넣고 6시간 후 열어보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싱크대 개수대 안에 남아있는 닭껍질 등의 음식물 쓰레기를 넣었는데 양념이 묻어있어서 물로 적당히 씻어내고 넣었어요. 12시간 후 열어보니 아직까지 닭껍질이 남아있습니다. 날고기, 날생선, 과일의 껍질, 섬유질이 많은 음식 등이 분해가 느린 편인데 닭껍질도 날고기의 일종이니까 좀 느리더라고요. 다시 12시간이 지나고 열어서 확인을 하니까 작아진 닭껍질이 일부 남아있고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도 개수단 음식물 쓰레기인데 마트에서 사온 포기김치의 심지와 면조금, 소소한 음식물이에요. 물기를 충분히 털어주고 파이널 키친에 넣었습니다. 11시간이 지난 후 열어보니 많이 분해되고 작아진 김치 심지가 조금 남아있어요. 하루는 집에서 빵을 직접 만들어 먹었는데 양을 푸짐하게 했어요. 면, 빵, 밥, 익힌 고기나 생선은 분해가 빠르다고 해서 남은 빵 한 접시를 넣었습니다. 6시간이 지나면 열어서 삽으로 뒤적뒤적 해보니까 흔적이 거의 없어요. 겨울이 되면 과일 껍질 중에서도 귤 껍질이 많이 나올 텐데 말려서 일반 쓰레기로 처리를 해도 되지만 가장 속 편한 것은 바로바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32g의 귤 껍질을 파이널 키친에 넣었고 약 20시간 뒤에 귤 껍질이 많이 사라진 상태를 영상에 담는 것을 깜빡하고 치킨을 먹고 나온 뼈를 바로 넣었어요. 이후 9시간이 지나서 열어보니 발골이 진행 중인 닭뼈가 있고 귤 껍질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닭뼈를 집중적으로 꺼내보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일부 남아있는 귤 껍질은 완전히 말라서 꺼내줘야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섬유질이 많이 포함된 음식은 눈으로 확인 가능한 형태의 고체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동물뼈와 생선뼈 일반 쓰레기로 남아있는 음식물을 분리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파이널 키친이 있다면 고민 없이 넣었다가 발굴된 뼈만 꺼내기만 하면 됩니다. 일반 쓰레기에 붙은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생기는 날파리나 각종 벌레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때 가루 형태의 미생물을 털어내고 꺼내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저는 고양이의 응가를 치우기 위해 나온 고양이 모래삽을 1,000원 주고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냥 좌우로 흔들어서 털어주기만 하면 쉽고 빠르게 정리가 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소소한 꿀팁이죠. 이렇게 꺼낸 뼈를 살펴보면 음식물이 남아있지 않아서 냄새가 나는 것도 없고 정말 앙상한 뼈만 남아 있습니다. 동물 뼈만 보면 섭섭하니까 고동으로 구워 먹고 살이 약간 붙은 채로 남아있는 뼈와 생선 머리를 넣었어요. 다음날 20시간이 지난 후에 열어서
역시나 고양이 모래삽을 이용해서 생선뼈 찾기를 해보니까 깨끗하게 잘 발골된 생선뼈 조각들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볼 음식물은 손주로 버려지는 야채인데 물기를 다소 머금은 상태이기 때문에 파이널 키친에 넣고 건조를 눌러줬어요. 건조를 누르면 12시간 동안 제습운전이 시작되고 제습운전 중에 뚜껑을 열어서 확인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6시간이 지난 뒤 열어서 확인해 보니까 작은 조각으로 변한 야채가 조금 보이고 충분히 건조된 상태여서 뚜껑을 닫고 제습 모드는 껐습니다. 이후 18시간이 지난 후 다시 열어서 확인해 보니 음식물 흔적도 없고 미생물은 뽀송뽀송하게 잘 있더라고요. 딱 정해놓고 테스트를 위한 실험을 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진 음식물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이것저것 봤으니까 기본적인 음식물 분해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특히 저처럼 너무나 간편한 미생물 준비 과정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던 분들도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겠죠. 써보면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간에 특별히 미생물을 아주 소중하게 오구오구하면서 케어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매우 좋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를 넣을 때마다 미생물이 너무 딱딱해졌다거나 덩어리진 모습이 있지 않은지 정도만 확인하면 됩니다. 혹시나 뽀송뽀송하게 마른 상태가 아니라면 잠시 음식물 투입을 멈추고 제습 모드를 가동해주면 대부분 원래 상태로 돌아와요. 음식물 분해 성능을 확인하면서 파이널 키친을 사용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왔는데 손을 대지 않고 센서에 의해 비접촉으로 뚜껑이 열리고 내부에 비온 박테리를 이용해서 음식물을 털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도 깔끔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넣고 나서 뒤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매우 좋아요. 고온건조 분쇄형 음식물 처리기는 음식물을 매번 처리할 때마다 뒤처리를 해줘야 하거든요. 음식물 처리기에 대한 걱정 중 냄새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인터넷 최저가 330만원이 넘는 냄새 측정기 코스모스의 XP329를 이용해서 냄새를 측정했어요. 이 측정기는 악취의 강도를 레벨로 표시하는 장비로 환경에 따라서 값이 조금씩 변하기도 해서 측정 값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중점적으로 보면 됩니다. 파이널 키친에 닫혀있는 상태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의 상태를 체크해보니 120대가 나오고 파이널 키친이 있는 부엌으로 이동해서 주변을 측정해보면 역시나 120대가 나와요. 내부의 냄새가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뚜껑을 열어보면 순간 430일까지 기록하고 냄새가 퍼지면서 수치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고 기다려보면 냄새가 점점 사라지면서 수치가 금방 내려가요. 참고로 고동으로 굽고 있는 에어프라이어 주변이 220대, 갓 담근 생김치를 꺼낼 때 240대가 나오고 오랜만에 냉장고를 열었을 때 600대를 훌쩍 넘어가기도 해요. 뚜껑을 열었을 때 냄새는 뭔가 발효될 때 나는 냄새 같기도 하고 쿰쿰한 냄새 같기도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특유의 고약한 냄새가 아니라서 잠깐 뚜껑을 여는 동안 맡아도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에요. 음식물을 투입할 때는 당연히 넣는 음식물의 냄새가 나는데 나중에 분해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열었을 때는 대부분의 냄새가 비슷합니다. 음식물 처리기는 대개 24시간 켜두는 가전제품이니까 소음도 신경이 쓰이는데 별다른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의 소음이 44데시벨 정도가 나오는 소음 측정기로 바로 앞에서 약 46데시벨 정도가 나와요. 가까이 가면 약간의 기기음에 들리는데 제 귀에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녹음된 소리를 들어보면 소음이 작다 보니까 볼륨을 적당히 해둔 분들은 소음이라고 할 만한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파이널 키친을 사용하면서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을 거예요. 파이널 키친의 소비 전력은 최대 130W, 평균 70W로 24시간 쉬지 않고 켜둔다고 가정을 했을 때 70W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30일을 하면 50.4kWh가 나오고 월 전기요금으로 계산하면 약 2,800원 정도입니다. 얻는 편의성을 생각하면 정말 저렴하죠. 이제 뒤로 미뤄뒀던 파이널 키친의 브랜드와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주방이 예쁘지 않아서 파이널 키친이 조금 평범해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라운드형 모서리의 간결한 디자인이 상당히 깔끔하고 예쁩니다. 어디에 놓더라도 잘 어울릴 수 있는 디자인이라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파이널 키친은 주거 브랜드 자이에서 만든 음식물 처리기이고 정확하게는 자이 S&D에서 만들었습니다. 더 편리한 주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자연 친화적인 미생물 방식을 선택하고 어디에나 어울리는 미니멀한 디자인을 적용했다고 하네요. 그 밖의 내용으로 아이들이나 반려동물이 있어서 원하지 않게 센서로 열리는 일이 있다면 건조 버튼과 전원 버튼을 동시에 3초간 눌러서 센서를 켜고 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에도 잘 나와 있는 내용으로 1회 최대 처리 용량은 1kg이고 1일 최대 처리 용량은 1.5kg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1kg을 넣었다고 가정을 하면 8시간 후에 500g을 더 넣을 수 있습니다.
미생물 발효 방식 음식물 처리기 파이널 키친 어떻게 보셨나요? 이 제품의 가격은 87만 원인데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냄새나 소음 문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 만족스러운 디자인까지 생각하면 비용이 아깝지 않습니다.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편의성을 생각해보면 매력적이죠. 저는 스마트 기기든 가전제품이든 리뷰를 할 때 아쉬운 점에 단점이 있다면 꼭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딱히 아쉽다고 느낀 부분이 없어요. 다만 전 2인 가구라서 파이널 키친의 음식물 처리 용량이 아주 충분하게 남아 돌았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대가족일 경우에는 매일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양을 커버할 수 있는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요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용량을 알 수 있으니까 쉽게 확인이 가능해요. 혹시나 파이널 키친에 대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고정 댓글에 댓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꿀청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시만요. 바로 가지 마시고 여기 있는 영상 한번 눌러보세요. 정말 후회 안 합니다. 재밌거든요. 아니면 이 영상도 괜찮아요. 이 영상 눌러도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꼭 아직 저 보지 마시고 둘 중에 하나는 눌러주세요. 정말 후회 안 합니다. 적극 권장해요.